안녕하세요. 자, 이제 또 3월도 한 주 지나고 두 번째 주 하고 있죠. 자, 이번 달부터 3, 4월 문제풀이에요. 교재 보셨어요? 교재 문제 어떤 건지 좀 보셨어요, 좀? 예, 이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마음이 급해지죠.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 급하게 먹을 필요가 없고 마음 급하게 먹는다고 잘 될 일도 없는데 급해지죠.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고. 그래서 문제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단원반 문제지가 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문제지 이번에 그 쭉 몇 문제나 있는지 보셨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문제가 총 한 764문제가 됩니다. 많죠? 문제가 적은 거랑 많은 거랑 자,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너무 많아도 풀 시간도 없죠, 그죠? 예, 많아서 근데 또 적으면 문제가 돼. 예를 들어서 강의를 문제풀이 강의니까 해설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보셔서 하지만 1시간에 문제 풀 수 있는 게 대략 몇 문제쯤 돼요? 저희가 설명하고 관련 이론도 정리하고 문제풀이 요령도 학습하고 하려면 1시간에 보통 몇 문제 풀어요? 지금까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10문제 안팎이에요, 그죠? 1시간에. 계산 문제가 복잡하다 그러면 이제 문제 더 많이 못 풀고, 간단한 문제는 빨리 풀지만, 그러니까, 적게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문제 다 안 풀어준다고. 근데 기출문제지 있는 거 다 안 풀어준다고. 근데, 아니, 문제 다 풀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를 다 풀어드리려면, 지금 문제지의 절반을 뚝 잘라내야 됩니다. 절반 이상을. 잘라내면 문제는 적게 풀고 문제를 다 풀어드릴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혼자 문제 풀 수 있는 시간 만약에 제가 문제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풀어주는 것도 좋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직접 가서 어떤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걸 내가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내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 즉 해설과 답이 없이 좀 답답하더라도 틀리더라도 풀어가는 과정이 연습이 필요한데 저 혼자 계속 다 하나부터 열까지 풀어드리면 사실 여러분 실력을 키울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강의를 30여 년 이상 했고 주택관리 상황에도 4회부터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물론 듣는 사람이 알아서 평가하시는 거지만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잘한다 소리는 못 들어도 강의가 어렵다는 소리는 안 듣는 사람인데 뭐 듣는 사람은 다 어렵죠. 회계 다 어렵죠, 그죠? 근데 제가 예전에 항상 저는 어렵게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아는 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어렵게 못합니다. 진짜 무식하게 쉽게 그리고 진짜 완전 초보자 기준으로 진짜로 그렇게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못 믿으시더라도 그렇게 강의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분, 전공했던 분을 전제로 강의하는 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럴 분들은 강의 안 들어요. 뭐하러 들어? 모르니까 듣는 거죠. 근데 우리 공부할 시간은 정해져 있고 강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게 최대한 활용해서 거기에 맞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듣는 분들은 어렵고 불편하고 이해 안 되고 그렇죠. 이해는 합니다. 저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강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문제풀이도 문제지도 지금 뭐 700몇 문제라고 그랬는데 많다면 많은 거지만 이것도 많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앞으로 문제풀이 하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문제 풀고 뭐해서 1357 아니면 147 이런 식으로 한 문제 풀고 두세 문제 건너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당연히 제가 풀어드리지 않은 문제는 여러분이 복습 시간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죠? 문제 풀다가 또 문제 풀면서 이론서도 찾아보고 그리고 해설이나 답을 참조해서 확인하시고 근데 두 번, 세 번 했는데 안 된다. 그럼 이제 그때 질문하시면 되죠. 근데 만약에 한 번 딱 풀었는데 답을 모르겠어. 그리고 질문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찾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죠. 질문하시면 지금도 그 매일 게시판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제가 어디 바쁘거나 해서 그날 답을 못 드렸으면 그날 질문 있고 맨날 들어가서 보면 없고 어쨌든 가급적 매일 들어가거든요. 매일 어떤 때는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요. 게시판 올려주시면 되고 그래서 결론은 764문제가 많다면 많지만 그게 많은 문제 아니에요. 제가 거의 절반 가까이 적어도 한 40%는 풀어드려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풀어드리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풀어보시면서 복습하면 되는데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나는 시간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심지어 지금 그래도 여러분 강의를 이 현장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억지로라도 앉아 있는 이 시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문제풀이 시간이 없다. 근데 그런 분들은 풀어드리는 문제 위주로 자기 시간에 맞게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간혹가다가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몇 달 공부해 보셔서 알지만, 우리 기출문제 수준이 기출문제가 이제 다 해석됩니까, 이제? 여러분, 기출문제 옛날 거, 26회, 25회, 24회 거 이제 보시면 다 풀 수 있겠어요, 이제? 만약에 내가 시험장에 딱 갔다면? 그런 느낌 들어요? 이제 좀 쉬워진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아직 아니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 시험이 결코 쉽지가 않다니까요. 제가 회계 강의 30몇 년 했어도 여러 분야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 분야. 물론 회계사, 세무사는 못해요.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근데 그것까지는 어차피 넘사고, 나머지 공무원, 나머지 주택관리사, 그리고 나머지 재경관리사 이런 식으로 다른 쪽 강의를 골고루 많이 했는데 결코 우리 시험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공부를 적게 해서 맞추려고 하면 돼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어려운데, 문제가 어려운 수준이 어느 중간 이상 수준이 나오는데 공부를 요만큼 해서 맞추려고 하면 되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또 그래서 40문제 중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다 알아야 붙는 건 아니라고. 중요한 건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무조건 해야 한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중요한 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그리고 자주 나온다, 뭐 이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속 말씀드리니까 그런 거 위주로 하면 되고, 그럼 다시 시간으로 돌아가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만약에 그냥 상식적으로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공부해야 된다, 만약에. 근데 6개월 공부한다는 게 하루에 1시간 6개월은 아니죠. 그죠? 하루에 1시간 6개월에서 되는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에 뭐 있든 없든 하루에 적어도 그냥 최소한 4, 5시간, 대여섯 시간은 계속 해도 6개월이 될까 말까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일 다녀서 또는 육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하루에 2시간밖에 못 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하루에 5시간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라면 나는 2시간밖에 못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시간에 해서 5시간의 효과를 내든가. 근데 그건 제 능력이 아니죠. 이건 제 능력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공부 기간을 배로 잡아야죠. 공부 기간을 6개월에 안 되면 1년 잡고 하는 거죠. 그게 맞는데 그 생각은 안 해요. 절대. 무조건 나는 2시간밖에 안 되는데 대여섯 시간 하는 사람하고 똑같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건 말이 안 돼. 공부에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런 방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으면 누가 고생하겠어요? 아무도 힘들게 고생 안 하죠. 그죠?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결론은 다시 제가 거의 이제 맘 같아서는 반 이상 풀어드리고 싶지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계산 문제 같은 건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산도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문제는 이제 빨리 푸는 방법, 내지는 내가 알면 문제 계산이 빨라집니다. 내가 알면 빨라지고 내가 모르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빨리 푸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회계는 그 어떤 거래가 발생하면 분개하고, 분개 끝나면 T 계정에 전기한다. 제가 중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오로지 회계에서만 하는 짓이 분개와 전기다. 근데 결국은 이 문제가 계산 문제를 풀어가는 원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래입 하다못해 거래입 판료소가 어딘지, 거래입 판료소 자산 증가가 어디고 자산 감소가 어딘지 이걸 알아야 계산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기출문제 풀어봐서 아시지만 무슨 공식으로 해결되는 게 얼마나 돼요? 예를 들어 정액법, 감가상각비 정액법 공식, 이런 거 말고 그건 당연